필수 예제 3-2번 문제 다뤄봅시다. 성균관대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됐던 교재 22페이지의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가. 일정한 에너지의 전자가 원자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함수.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오비탈 혹은 궤도 함수라고 이렇게 한다. 자, 같은 전자 껍질에 있지만 에너지가 조금씩 다른 오비탈은 S, P, D, F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각각의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적어도 이제 D 정도까지는. 그래서 1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라든지 각 오비탈의 이제 전자의 오비탈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등의 기호를 사용해 나타낸다. 자,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아주 교과적인 내용의 내용들을 갖다 설명해주는, 다만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생각하라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문을 줬습니다. 제시문 나.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하며, 뭐 사정의 주기율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원자의 전자 배치와 그 다음에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통합되어서 출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3장과 4장을 그렇게 구별을 두지 않고서 다룰 거야. 다만 이제 소재상에서 문제에서 직접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들은 구별을 해놨지만 제시문은 구별 없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주기율에 따라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 자,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 번호지.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소를 나열하다가 줄을 바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것이다. 자, 화학적 성질은 원소의 전자 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대 주기율표는 유사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원소끼리 분류하고 배치한 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규칙성을 볼 수 있는,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표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문제. 주기율표. 주기율표 다루는 문제 논술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주기율표에서 4주기에 위치한 칼슘 원자 번호 20번과 아연 원자 번호 30번은 두 개의 전자를 잃어서 Ca2 플러스와 아연2 플러스 이온을 Zn2 플러스 이온을 형성한다. 자, Ca, Ca2 플러스, Zn, Zn2 플러스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여 예측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비교할 때 좀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가장 첫 번째 비교해 볼 거는 CA와 ZN을 갖다가 비교해 봐야 될 거야. 그치? 이온화 되기 전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에 따라서 이것들의 크기를 비교하라 했으니까는, 자, 다음 장에서도 이건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 원자나 이온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전자 껍질. 우리가 흔히 이제 주양자수라고 부르는 값에 대한 결정이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주기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주기 내에서는, 즉 전자 껍질이 같은 상태에서는, 그치, 원자 번호의 증가. 금방 얘기하려 했던 게, 그치, 유효 핵전화지? 유효 원자 번호 증가에 따라서 유효 핵전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물론 이때 이제 가리움 효과라든지 또 부수적으로 그 오비탈 내에서 오비탈 내에 전자가 차 있느냐 차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크기의 변화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이제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이제 이유에 관한 이제 설명들이 되겠죠. 요 두 가지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분류의 이런 종류의 원소나 이온의 크기, 원자나 이온의 크기의 비교들은 비교적 이제 쉬운 문제들이 될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4주기에서 지금 칼륨하고 지금 아연이 4주기에 동시에 있다고 한다면 아연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원자 번호가 크고 유효 핵전화량이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어떻다? 더? 원자 반지름이 더 커? 아연이? 원자 번호가 나도 헷갈릴 뻔했다 야.
야, 사람 당황하게 하지 마. 그래서 같은 주기니까 유효 핵 전하량,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핵으로부터 전자 하나당 인력이 증가해가지고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지. 그치?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그냥 쭉 하고 설명되어지면 돼. 실수하지 말고. 자, 그래서 아연과 ZN을 비교하면은 반지름 자체는 칼슘과 아연을 비교하게 되면 칼슘이 이제 더 크겠지. 그 다음에 칼슘과 칼슘 이온의 경우에는 칼슘과 칼슘 이온은 이건 전자 껍질로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전자 껍질이 줄어들어서 주 양자수 자체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과 칼슘 이온을 비교하게 되면은 칼슘이 더 반지름이 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연과 아연 이온을 비교하거나 혹은 칼슘과 ZN 이온을 갖다 비교하면 될 텐데 어쨌든지 뭐 ZN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쨌든지 전자 껍질이 더 많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더 우선하지. 그치? 그래서 ZN이 칼슘 이온보다는 당연히 더 클 테고 그래서 칼슘과 ZN과 칼슘 이온 사이의 순서들이 정해지겠지. 그 다음에 칼슘 이온과 ZN2 플러스의 경우 ZN 같은 경우에 2 플러스를 인다고 하더라도 전자 껍질 자체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린 부분인데 ZN2 플러스는 2 플러스 함에도 불구하고 주 양자수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껍질수의 변화는? 없어요. 그치. 왜냐면 ZN은 어디에 전자가 차있는 놈들이야 얘네들은? 4주기에 있으면서 ZN 같은 경우에 4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4S 그 다음에 4P 그 다음에 뭐가 차있어? 4P 다음에 3D가 차있죠 얘네들은. 그치?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전자들이 차있는 놈들이야? 3D 오비탈에 전자들이 차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나갈 때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갈 때 그치 3D에서 전자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껍질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그치 껍질수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원자 번호가 줄어들어서 그 전자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게 되겠죠. 맞나? 내가 설명 뭐가 조금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D 오비탈에서의 그 전이원소로서, 그치? 전이원소들을 다룰 때 철이라든지 아연과 같은 이런 전이원소들을 다룰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D 오비탈에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긴 하지. 그래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D 오비탈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어떤 이제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이런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각각의 이제 전자 배치에서 보는데 전자 배치를 갖다 우리 다 쓸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쓰면 되고 그리고 특히나 칼슘 4조, 3주기지. 3주기의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전자가 어떻게 첨가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추가적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이제 전자 배치 전체에 대한 표현들이 조금 쉬워지게 돼.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 특히 원자 번호가 좀 큰 놈들의 전자 배치를 다룰 때는 그 전 주기에서의 비활성 기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 배치를 갖다 아예 그냥 하나 써놓고 만일 완전하게 쓰고 싶다면 전자 배치를 하나 완전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전제로 하여서 다른 원소들이 그 근처에 원자 번호가 큰 놈과 원자 번호 작은 놈, 즉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는 주기의 원소들이나 혹은 전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가 한두 개 더 적은 놈들의 전자 배치를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서 써주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 특히나 여기서는 지금 칼슘과 아연은 다 아르곤보다 전자 배치들이 더 위에 있지, 그치? 더 많이 있지. 그래서 아르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편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야.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것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표현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줄만 알면 되지만 논술 답안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직접 써야 된단 말이야. 답안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되는지 원자 번호가 큰 놈들을 갖다 어떤 식으로 전자 배치를 설명하는지 그것도 한번 표현하는 요령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4S에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는 30번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10개가 더 들어가야 돼. P-오비탈 전에 잠깐 여기 좀 오류가 생겼죠. 아까 전에 P-오비탈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P-오비탈이 아니라 이제 D-오비탈을 먼저 차지. S-오비탈 다음에
그래서 아르곤에 대해서 s 오비탈이 찬 다음에 4p 오비탈 전에 누가 먼저 차? 그쵸, 3d 오비탈이 먼저 차게 돼 있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칼슘 2 플러스의 경우에는 s 오비탈에 있는 두 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아연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좀 주의해야겠어. d 오비탈하고 s 오비탈하고 들어올 때 그 전자 껍질은 안에 있지만은 그 에너지 준위들은 이제 얘가 바깥쪽에 있지만은 떨어져 나갈 때는 에너지 준위는 얘가 더 높지. 에너지 준위는 얘가 더 높지만 떨어져 나갈 때는 누가 먼저 떨어져 나간다?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놈부터 하나씩 먼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Zn은 이제 3D가 되어서 결국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아연과 칼슘의 이온이, 그치? 전자 kop질 수는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지. 전자 껍질 수는 같지만은 원자 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10개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량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칼슘과 아연이 비교했던 거 비탄 방식으로 칼슘 2 플러스 아연 2 플러스에서의 크기 비교가 이렇게 진행되게 돼요. 알겠죠? 중간에 조금 이제 그 s 오비탈, d 오비탈에서 이제 전자를 떼어낼 때 그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도 그냥 얘기하다가 무심거리 실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 d 오비탈에 특히 이제 전이 원소들에 있어서의 이런 전자 배치라는 이런 것들이 논술 문제에서는 꽤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감안해서 이런 표현이라든지 전자 이동 등에 대해서 이동과 표현, 크기, 원자나 이온의 크기 비교 이런 것들에 조금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해서 보게 되면, 자, 4주기에 놓인 칼슘과 아연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핵에 위치한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 뭐 이런 말들은 뭐 굳이 뭐 필요는 없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커진다? 그치, 유효 핵전화가 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원자의 크기는 아연이 더 작고 칼슘이 더 큰 상태가 되어진다. 자, 두 개 비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전자를 잃은 양이온의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를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를 무조건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S부터를 먼저 떨어가는 거지. 최외곽 전자를 잃어서 크기가 중성 원자보다 이제 작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Zn2 플러스 U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Zn이나 Zn2 플러스나 Ca2 플러스는 전자 껍질 수는 같아지는 거지. 전자 껍질 수는 같아지면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유효 핵전화 원자 번호가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가 더 많아서 반지름이 더 작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의 크기들도 이온의 크기들 역시도 같은 부등식의 방향성을 가지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해 줘야 되는 게 이제 이온과, 그치? 중성 원자와의 이제 크기 비교만 우리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성 원자는 당연히 양이온에 대해서 전자 껍질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크다. 그리고 얘네들은, 바깥쪽 전자 껍질수가 무조건 작기 때문에 무조건 바깥쪽 전자 껍질수가 큰 어떤 원소보다도 그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전자 껍질 수이다. 그걸로 이제 이것들을 갈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칼슘이 아연보다, 그 다음에 아연이 Ca2 플러스가 Zn2 플러스보다 크기가 크다라는 이제 순서를 정확하게 얻고, 이걸 얻게 되는 이제 논리적인, 과학적인 어떤 판단 과정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